하이, 필기입니다. 오늘은 리뷰는 아니고 간만에 서울 갈 일이 있어서 평소 가고 싶던 까렌다시 쇼룸을 들렀습니다. 위치는 양지역에서 15분 정도 걸으면 나오는 곳인데 전 강남역에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했네요. 대충 30분 정도 걸어간 것 같은데 요 몇 달간 밖에 나간 적이 정말 손에 꼽아서 꽤 기분 좋게 걸어왔던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위치가 좀 왜 굳이 여기에 지었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가 몰린 곳이라 근처에 놓을 곳이 좀 애매한 동네인데 차라리 익선동이나 신촌, 이태원 같은 곳에 있었으면 소품샵 들르는 느낌으로 지금보다 훨씬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시끌벅적하지 않고 조용하게 즐기시는 분들에겐 나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쇼룸 외관은 하얀 벽과 까렌다시 컬러인 레드로 깔끔하게 잘 조성해놨더라고요. 이게 약간 주변 건물 분위기랑은 너무 달라서 혼자 좀 톡 튀긴 합니다. 카페 같은 느낌은 아니고 현대백화점 이런 곳 가면 명품관 있잖아요? 그 명품관 중에서 하나를 살짝 떼어놓은 느낌이긴 해요. 안에 들어가면 어쨌거나 쇼룸인지라 DP를 아주 쫙 해놨어요. 그렇게 막 큰 공간은 아닌데 DP를 나름 곳곳에 알뜰하게 해놔가지고 천천히 둘러보긴 좋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본 DP 상품은 2021 스프링 한정 트로피컬 에디션 849와 844입니다. 이게 사실 이미지로만 봤을 땐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었는데 막상 실물로 보니까 이 정도면 예쁘긴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849, 844가 저렇게 절반 갈라놔가지고 그라데이션한 건 이미지가 실물의 그 느낌을 잘 못 가져오는 것 같다 생각해요. 이건 제 영상도 좀 잘 안 담긴 것 같긴 하네요. 직접 보면 차라리 실물이 훨씬 더 예쁘긴 합니다. 근데 주변 소품빨도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스위스 디자이너 알프레도 하벨리와 콜라보한 픽스 펜슬입니다. 개인적으로 까렌다시가 이런 콜라보 같은 걸 진짜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른 곳처럼 캐릭터만 콜라보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들과 콜라보를 해서 담아내는 게 나름 이 브랜드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좀 약간 까렌다시 쓰는 사람은 디자인적으로 뭘 좀 아는 사람처럼 보여주게 한달까요? 특히 이번 건 디자이너의 요청에 따라 픽스 펜슬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초창기 재질인 알루미늄을 채택해서 조금 더 유니크한 맛이 있죠. 다만 살짝 아쉬운 건 이런 건 조금만 티를 내줬으면 하는데 예를 들면 사인이나 몽블랑 작가 에디션 마냥 그의 상징물을 담아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 저기 알프레도라고 쓰인 건 제가 원래 제품에는 못 본 것 같고 여기서 이탈리체로 각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자리에 차라리 서명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긴 해요. 다음은 클레임 유어 스타일 에디션인데 50주년 판이 아닌 21년 버전입니다. 당신의 개성을 표현하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지만 정작 디자인 자체는 언제나 나오던 849 느낌이라 개성은 조금 찾아볼 수 없는 느낌이긴 하죠.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 오렌지 색상인 텐저린은 볼 때마다 예쁘다고 느끼긴 합니다. 저것만 나중에 언제 한번 살까 한 적이 몇 번 있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특별할 것 없는 디자인의 색깔 놀이를 위해서 5만원을 투자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으로 항상 멈칫하게 됐죠. 그래도 저렇게 모아서 상자에 꽂아놓고 DP한 걸 보니까 잠깐 저렇게 전부 사가지고 집에다가 똑같이 DP하면 이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옆엔 849와 844 그 외 기타 등등이 주르륵 색깔별로 진열되어 있고요. 이거 막상 보면 꽤 인상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샘플을 직접 써볼 수 있게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스프레소 바이올렛 같은 거 하나 집어가지고 하나 적어주고 왔죠. 뭐 적을까 고민하다가 기껏 생각한 게 채널명이긴 한데 다 적으려다가 너무 글씨체가 쪽팔려서 중간에 말았네요. 옆에 놓여있는 태블릿은 클릭해서 설명 볼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영상 틀어놓은 거였더라고요. 잠깐 무안했습니다. 다시 그 옆으로 가면 라인 프렌즈 에디션이랑 인기가 엄청 좋았던 폴 스미스. 솔직히 폴 스미스는 펜도 펜인데 틴케이스가 참 예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네스프레소. 이쪽 라인은 좀 약간 대중적이면서도 인기 있던 849들을 주르륵 배치시켜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엔 연필과 색연필, 그 외 기타 등등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마트 계산대 옆 껌 같은 느낌의 친구들이죠. 요 옆에는 뜬끈포로 잡지책이랑 컬러링북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사실 원래는 카페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커피 마시면서 같이 보라고 배치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카페를 안 하고 있어서 볼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다른 쪽 벽면엔 고체 물감과 크레용 그리고 컬러링북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완전 그 화방 섹터죠. 제가 그림은 솔직히 말하면 완전 문외한이라 잘 모르긴 한데 색깔 하나는 진짜 다양하다고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감성이 이쪽 벽면에서 아주 물씬 풍겨 나왔습니다. 다음은 아티스트 이브 클라인이 개발한 색상인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를 담은 클라인 블루 에디션입니다.
색상 참 영롱하죠. 약간 그 아이폰 용달블루에서 채도를 쭉 끌어올리면 이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참고로 까렌다슈는 연필 깎기가 진짜 더럽게 비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도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에서 30만원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써본 사람이 있다면 그 기차 연필 깎기란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네오칼라 크레용이 보입니다. 이것도 무슨 에디션 같긴 한데 뭔진 잘 모르겠네요. 따로 DP한 게 무슨 이유가 있겠죠? 케이스는 되게 예뻐 보이긴 하네요. 컬러링 북도 궁금해서 살짝 봤는데 그냥 컬러링 북이네요. 다시 꽂죠. 그 옆으로 가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영상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뭘 칠하고 계시고 그 밑에는 이전 벽처럼 샘플용으로 몇 개를 뒀더라고요. 근데 이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강조선 효과가 아주 제대로 그려놨더라고요. 여기는 루미너스 색연필, 스위스 우드 연필과 그렇게 비싼 연필 깎기, 그리고 오일 파스텔이 있습니다. 딴 건 모르겠고 색연필이랑 오일 파스텔 담은 케이스가 진짜 탐나네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느낀 게 까렌다슈가 케이스 하나는 진짜 예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나올 케이스들도 칭찬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다음 쭉 이어서 계속 화방 도구들로 이어지는데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다 후덜덜하더라고요. 76색 우든박스 55만원은 참 미대에 다니시는 분들 돈 장난 아니실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연필 잘못 깎다가 부서지면 진짜 피눈물 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필 깎기가 비싼가? 이쪽은 완전 전부 DP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프리미엄 상품들로 전부 배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가격이 정말 후덜덜하죠. 디자인도 이 가격에 구매하는 사람들이면 아무래도 나이대가 좀 있으실 테니까 그걸 좀 반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올드한 느낌이긴 했어요. 밑에는 건축가 쿠마켄고의 베리우스가 있네요. 작년 도쿄 올림픽 경기장 디자인을 맡으셨던 거장이라고 하는데 특징이 나무를 주로 사용해서 제품 디자인도 이를 많이 반영했네요. 특히 케이스가 또 진짜 마음에 듭니다. 또다시 베리우스가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이거가 진짜 많이 예뻤어요. 이게 영상으로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직접 가서 보면 그 중후한 블랙 맛이 아닌 약간 뭔가 날선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 바디에 까슬거리는 부분이 그 레이싱카의 그릴, 그리고 잘 안 보일 텐데 옆쪽에 빨간 선은 자동차 브레이크 등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만 들으면 뭔가 좀 대충 디자인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막상 가서 느끼는 감성은 레이싱카가 확 느껴지긴 합니다. 저는 이날 이게 베스트 한 2 정도 됐어요. 그 옆에 더 비싼 팔라듐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눈에 잘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옆에 가죽 파우치도 같이 너무 예뻐서 한 컷 더 찍었습니다. 밑에는 다양한 에크리도 제품들이 있었고요. 앞에 있어야 할 얼베이는 아마 팔렸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얘네들은 뭔가 바디 문양이 석기시대 동굴 상형 문자 같은 느낌이라 좀 독특하게 예쁘긴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예 쭉 레만 시리즈예요. 성공한 중년의 남자 느낌 풀풀 나는 레만 드니, 여긴 진취적이고 날카로운 커리어 우먼 느낌 나는 레만 슬림, 그리고 여긴 좀 중년보다는 살짝 나이 어린 비즈니스맨 느낌 나는 레만. 휴양지 고급 요트 위에서 뜻하지 않은 비즈니스 업무로 그리고 와 진짜 이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화이트와 골드의 조합이 과연 실패할 일이 있을까요? 무난하면서 참 예쁜 디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저 파우치가 이 녀석 값 좀 나가나 보구나 하는 냄새를 풀풀 풍기더라고요. 뒤에 해피 발렌타인이라고 쓰여있긴 한데 그거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필체의 디자인이 펜과 참 잘 어우러지긴 합니다. 그 밑에 오렌지는 확 튀는 색이긴 한데 아까 그 녀석 때문에 오히려 싼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배치 때문에 손해보는 케이스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이 확실히 다른 쪽에 비해서 DP가 진짜 많아요. 뒤에도 쭉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만 캐비어라고 새로 나온 상품인가 본데 바디가 진짜 꼭 철갑상어 비늘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다음 또 가보면 약간 파카 볼펜이 생각나는 슬림 에보니, 그리고 좀 더 영한 감성의 바이칼라 뒤에 있는 건 플래너 같은데 저 줄 부분에 혼자 톡 튀는 파란색은 좀 생뚱맞은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눈이 많이 갔어요. 바디 전체가 꼭 롤렉 가공처럼 되어 있는 느낌인데 실제로 만지면 손이 안 미끌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손톱이 갈릴지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얘는 그 상형 문자 박힌 것 같다는 애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이것도 되게 예뻤어요. 레만 쪽은 전 오히려 광택보다 이렇게 매트한 감성이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매트 그레이랑 코랄인데 그 라비 사바나 그린 같은 느낌의 매트 그린도 있으면 진짜 예쁘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리고 뭐 여기는 기타 등등 계속 뭐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까렌다시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시간도
쌓아두면서 슬슬 보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까렌다시 잉크의 저 삐딱한 모습이 참 독특하면서 보기 좋아 보이는데 모아놓으니까 그게 조금 더 배가 된 느낌이에요. 의자 위에서 삐딱하게 앉아있는 제 모습 보는 느낌이네요. 이쪽은 따로 빼둔 녀석들인 만큼 조금 더 가격이 높은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 세 개만 합쳐도 500이 넘어요. 버거니 색상은 약간 별로였는데 알파인 블루는 인기가 꽤 많지 않았을까 싶더만 품절이네요. 포장은 옆에 있는 저런 식으로 나가나 봅니다. 몰랐는데 몽블랑처럼 얘네도 지갑 팔더라고요. 뭐 디자인은 그냥 뭐 쏘쏘? 이건 입구 근처에 있던 건데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버랜드에 가면 모나미 스토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153을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커스텀할 수 있어요. 여기가 딱 그거 고급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849를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커스텀해서 살 수 있어요. 한 번쯤 나만의 색상으로 커스텀한 거 가지고 싶다 생각했는데 다 사기에 비싸다고 좌절했던 분들은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커스텀해서 선물용으로 많이들 사가나 보더라고요. 밑에 있는 해피 버스데이 그리고 디얼 알렉스가 필체가 다 너무 귀엽네요. 그 옆에 상자가 있었는데 위로 열리는 건가 싶어서 들춰보니까 아예 분리가 되는 거라 조금 놀랐습니다. 보니까 커스텀할 부속품들이 모인 공간이더라고요. 재고가 좀 몇 개 채워 넣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좀 무거운데 한 손이 카메라라서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애 좀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런 게 맞나요? 이쪽은 샘플용 크레용이나 오일 파스텔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여기 앉아서 갖고 있던 공책에 낙서를 하거나 여기서 산 컬러링북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때우기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마 옛날에 카페도 같이 했던 때는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그림도 그리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건 100주년이랑 진짜 고민 많이 했던 크리스마스 제품 원더포레스트입니다. 개인적으로 레드보다 그린 실물을 진짜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갔을 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배치해놓은 건 까른다시 849844 트로피칼 4 선셋 에디션입니다. 이것도 그래프 리미티드 스블핑처럼 그라데이션으로 디자인된 거라 사실 깐 걸 보여주는 게 진짜 예쁜데 그걸 안 해놓은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건 잠깐 지나쳤던 건데 이 전통 연필깎이 이것 좀 궁금하더라고요. 심 굵기 조절은 가능한데 색연필 전용인지 완전 얇게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요즘에는 알아서 연필도 깎여주고. 근데 이게 10만원인데 왜 수동으로 하는 건 30만원... 그 까렌다시 가가지고 소품용으로 쓰려고 색연필 한 2자루 정도 샀습니다. 빈손으로 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 3개로 써있네? 2개 샀는데 꼭 엉덩이 같네요 이건.